좋아요, 구독. 지금 시간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으면서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 섹터인데요. 반도체 섹터를 일단 뽑아봤고요. 일단 오르고 있는 sektor들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어제 이제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HBM3E라는 이 부분에 대량 생산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잃는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독과점적인 부분이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단 뭐 수주를 받아서 생산하던 부분은 독점적인 생산이었긴 하지만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수율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수율을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맞춰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늘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스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우스도 오늘 오후장 뭐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던데 요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어떤 그 기존에 독주하던 흐름에서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 채널 다변화를 위한 그런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잘 찾아보신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흔히 속된 말로 머리를 들어 올렸네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지금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AI 반도체로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을 갔던 아니면 가고 있는 그런 종목단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빠지거나 한 부분 없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 이제 그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끝나느냐, 섹터로서 끝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부침으로써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고가 흐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바로 죽지는 않는다. 반등은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AI 반도체 장비부터 해서 요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을 오늘은 제가 토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 최근 한 3일 정도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한데요. 일단 오늘 하락이 꽤 큰 폭으로 나왔죠. 한 10%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 이후에 나온 첫 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뭐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 흐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에이직랜드 지금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팹리스 기업들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장비주들도 괜찮았기 때문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도 뭐 여전히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저점 매수 기회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 그다음 목표가는 뭐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뭐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대응을 바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짧은 손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갭 하락 출발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러프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6만 한 800원짜리 이렇게 보시고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뭐 한 절반 정도 비중 줄이고 나머지 만약에 6만 800원이 이탈한다면 추세적인 관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전량 매도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에이직랜드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 6만 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PB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은행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섹터가 은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PBR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견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으나 적어도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시점에 맞추어서 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대출 총량이 증가하는 것, 그게 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은행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은 집 근처 어딘가에 지점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지점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은 기존 점포 하나에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이 다 절약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료 또 기타 운영 비용 감안하면은 지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몇 억이나 되는데요. 그런 몇 억이나 되는 비용을 매달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카카오뱅크입니다. 그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지점이 없습니다. 지점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인력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접근성은 아니지만 논할 것 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카카오뱅크에 모두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 뒤에 어려운 게 있으면 상담원과 다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가 기타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비해 0.2%포인트 혹은 0.3%포인트 정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한번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혜택이 기반이 되어서 꾸준히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긴 하지만 주위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로 넣어놓을 걸 다 쓰기 때문이다라고 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뱅크가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점유율을 조금씩 얻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추후 실적이 더 나아짐과 동시에 카카오뱅크의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도 오를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9,500원입니다. 대략 10% 정도 33,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손절 가격은 2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